혜영 씨, 저는 당신 아버지의 재산엔 문곳만큼도 관심 없어요. 다만 그분 곁을 지킬 사람은 저뿐이라는 걸 믿어주세요. 거짓말이에요. 청소부가 어떻게 우리 엄마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영아, 내 어머니도 정순 씨 같은 사람을 원했을 거다. 부디 받아들여 다오. 청소부에게 반지를 건넨 은행장. 그날의 청혼은 과연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평생 성실히 살아온 한 여인과 모든 걸 가졌지만 외로운 은행장이 만들어낸 눈물과 반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30년 된 은행지점 앞에 한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56세인 이정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은행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방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밴 걸레와 플라스틱 양동이 그리고 각종 청소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은행 문을 열었어요. 어둑한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남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혼자서 조용히 세상을 정리하는 일부터 말이죠.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양동이에 물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플라스틱 통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로비에 메아리 쳤어요. 정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걸레를 적셨습니다.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이미 익숙해진 통증이었어요. 로비 바닥을 닦기 시작한 정순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거든요. 대리석 바닥 구석구석, 손때 묻은 의자 다리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닦아나갔어요. 정순의 얼굴에는 진한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일할 때만큼은 집중력 있는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은행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직원들은 정순을 지나치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청소 아줌마 또 왔네. 맨날 저렇게 일찍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러게 우리보다 일찍 와서 청소하고 있으면 왠지 부담스럽다니까. 정수는 이런 말들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온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정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사무실 곳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닦아내는 일들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수는 작은 구석 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밥, 그리고 계란 하나가 전부였어요. 정수는 천천히 밥을 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들처럼 당당하게 걸어볼 수 있을까? 정순의 마음 한편에는 늘 이런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말이에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을 꾸겠냐며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때 은행장실에서는 김도연이 서류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60세인 도연은 이 은행의 지점장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온 인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도연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카리스마 있는 외모와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은행을 이끌어온 경영자였거든요. 하지만 도연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나서부터 도연의 마음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큰 집에 혼자 돌아가면 텅 빈 거실에서 술잔만 기울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도연은 가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어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수는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은행 곳곳을 깨끗하게 만들어냈어요. 정수는 잠시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반짝거리는 바닥과 깨끗하게 정리된 의자들을 보며 작은 보람을 느꼈어요. 도연 역시 퇴근 시간이 되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은 문득 로비에서 청소하는 정순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늘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순의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도연은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들었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둘러싸인 집이었지만 도연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문득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하루 일과를 물어보던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혼자구나. 도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성공한 은행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술잔을 비우며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감을 받아들였어요. 한편 정순도 작은 원룸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소한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운명이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은행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되니까 은행 안이 한산해졌고 정수는 구석진 곳까지 꼼꼼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쿵! 정순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김도연이 은행장실에서 나오다가 로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리고 급히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회장님, 회장님. 정수는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119입니까? 급히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도연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도연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실 거예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도연에게 말을 걸었어요. 비록 의식이 없었지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순의 손은 자연스럽게 도연의 이마 위에 올려졌습니다. 뜨거운 열이 느껴졌어요. 평소에도 많이 힘드셨나 보구나. 정수는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늘 카리스마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만 봐왔던 은행장이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깊은 피로가 얼굴에 배어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도 생각보다 깊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들어와 도연을 들것에 옮겼어요. 정수는 한쪽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응급요원이 정순에게 물었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고 회장님이 쓰러지신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가족분 연락처를 아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직원들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마침 다들 외근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응급요원은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가족분이 오실 때까지만이라도요. 정순의 말에 응급요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급히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고 구급차에 탔어요. 도연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정수는 계속 도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도연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정수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어요. 과로와 지병이 겹쳐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회복되실 거예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도연이 깨어났다고 알려줬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흐린 시야 속에서 정순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분이군요. 도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당연한 일을 한 거죠.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 정순 자신도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그저 도연을 혼자 둘 수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그냥 가족분이 오실 때까지는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도연은 정순의 대답을 듣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도연은 정순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자신을 구해준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생겨났어요. 며칠 후 도연은 퇴원했습니다. 은행으로 돌아온 첫날, 도연은 평소와 달리 정순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묵묵히 청소하는 정순의 뒷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분은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도연은 그동안 정순을 그저 청소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쓰러졌을 때 보여준 정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금요일 오후 도연은 용기를 내어 정순에게 다가갔어요. 정순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정순 씨. 정순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회장이 자신을 직접 부르는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정순을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둘 다 의자에 앉은 후 도연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날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도연은 정순의 겸손한 대답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외로운 말년을 보내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순 씨, 저와 결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순은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진심입니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청소부로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진지한 눈빛과 무릎을 꿇은 모습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마치 북을 치듯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어요. 도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정순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이정순 씨. 당신 같은 분과 함께라면 제 남은 인생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웠거든요. 안 됩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는 그냥 청소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당신이 보여준 진심과 따뜻함이야말로 진정 소중한 거잖아요.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이후 은행 안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회장과 청소부가 상담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야, 너 어제 봤어? 회장님이 청소 아줌마랑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던데. 젊은 여직원 몇 명이 휴게실에서 수군거렸어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청소 아줌마가 뭔 잘못이라도 했나 보지. 그런데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었어.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고. 직원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지나가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평소보다 더 차가운 시선들이 따라왔어요. 정수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한편 도연은 며칠 동안 정순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회장님과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정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정수는 용기를 내어 도연을 찾아갔어요. 은행장실 문을 두드리자 도연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도연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쳤어요. 둘은 다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봤는데요. 정수는 말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회장님과는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고요. 도연은 조용히 정순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진심이시라면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순도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은행 안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소문이 새어나간 것 같았습니다. 진짜야? 회장님이 청소 아줌마랑 결혼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다고. 진짜래. 직원들의 반응은 충격과 당황으로 가득했어요. 임원들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은행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고객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회장님을 말려야 하지 않을까? 정순에게는 더욱 차가운 시선들이 쏟아졌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험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뭘 보고 우리 회장님한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분명 돈 때문일 거야. 회장님 재산을 노리는 거지 뭐. 정말 뻔뻔하다. 염치가 있어야지. 정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고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도연에게 피해가 가는 게 가장 걱정됐거든요. 어느 날 오후 한 직원이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아줌마, 정말 회장님과 결혼하실 거예요? 정수는 대답하기 곤란해했어요. 그 직원은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회장님 재산 때문이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럼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실 건가요? 말이 돼요? 그때 도연이 나타났어요. 직원은 깜짝 놀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뭘 하고 있는 건가?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직원은 당황해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연은 정순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시울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정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드시죠? 제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생겼고요.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회장님과 어울리는 사람일까? 사람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정순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도연의 진심 어린 눈빛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한편 도연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반대와 주변의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자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따뜻함과 평안함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행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이제는 고객들까지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갈등의 전조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금요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는 한 여성이 급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세련된 외모를 가진 김세영이었어요. 도연의 외동딸인 세영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긴급히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세영의 휴대폰에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었어요. 세영아, 너 아버지가 청소부랑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확인해봐. 공항에서 곧바로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세영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아직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가 벌써 재혼을 생각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은행에 도착한 세영은 아버지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었어요. 도연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습니다. 세영아, 언제 들어왔니? 아버지, 청소부랑 결혼한다는 게 정말이에요? 세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도연은 딸이 알게 된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세영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눈물이 쏟아지는 세영의 모습에 도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선택을 번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세영아, 아버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외로우면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왜 하필 청소부예요? 세영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복도에서 청소하던 정수는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뭘 보고 우리 집에 들어오려는 거예요? 분명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세영아, 그런 말 그만해. 도연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속고 계시는 거예요. 하층민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지 모르세요? 정수는 복도에서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영의 말들이 화살처럼 마음에 꽂혔어요. 재산 상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엄마 유산까지 저 여자한테 넘겨줄 생각 없어요. 세영은 유산 문제까지 거론했어요. 도연은 딸의 노골적인 말에 실망했습니다. 세영아, 돈 얘기까지 하는 거냐? 당연하죠.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갑자기 나타난 청소부가 가져간다고요? 절대 안 돼요. 그때 정순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더 이상 숨어서 듣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세영 씨. 세영은 정순을 보자 눈에 도끼를 품었어요. 아, 당사자가 나타났네요. 좋아요. 직접 얘기해 봅시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회장님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뭘 보고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예요? 세영의 날카로운 추궁에 정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정순 자신도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대답 못하시네요? 역시 뻔한 수작이었구나. 세영아, 그만해. 도연이 나섰지만 세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세영의 말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세요. 세영의 최후 통첩에 정순은 할 말을 잃었어요. 도연이 정순을 감쌌습니다. 세영아, 선을 넘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아버지. 저 여자와 결혼하시면 저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어요. 세영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남겨진 도연과 정순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세영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회장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도연이 정순의 손을 잡았지만 정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면 안 되죠. 저는 생각해 볼게요.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도연은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 임원들은 세영과 긴급 회의를 가졌어요. 따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일은 은행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고객들이 알게 되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회장님을 말려야 해요. 세영은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정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세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회장님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내 마음이 진짜일까? 정수는 자신의 마음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정순의 마음에는 깊은 혼란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순을 둘러싼 시선들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세영이 돌아왔다는 소식과 함께 은행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세영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은행 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정순을 보는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고
누군가는 대놓고 험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은행이 시끄러워졌잖아. 회장님 딸까지 미국에서 날아왔는데 아직도 포기 안 하네. 정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지만 묵묵히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 정순에게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에 폭로 기사가 터진 것이었어요. 재계인사 김도연 은행장, 청소부와 재혼 추진, 재산 상속 분쟁 불가피. 기사 제목을 본 순간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정순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어요. 은행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출근하려고 하자 플래시가 터지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이정순 씨, 김도연 회장과의 결혼이 사실인가요? 재산 상속이 목적인가요? 김도연 회장을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정수는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은행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순을 향해 돌멩이를 던졌어요. 이 재산 노린 여자, 염치 없이 어디 가려고 그래. 몰려든 구경꾼들 중 일부가 정순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정순은 머리를 가리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돌멩이가 어깨를 맞았지만 아픈 것보다는 수치심이 더 컸어요. 그만하세요. 도연이 나타나서 정순을 감쌌습니다. 기자들은 더욱 흥분해서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김도연 회장, 결혼이 사실인가요? 나이 차이와 신분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연은 정순을 데리고 급히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순은 도연의 품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순 씨.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오후가 되자 은행 고객들까지 소문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그 은행이네. 회장이 청소부랑 결혼한다는. 신뢰할 수 있겠어? 이런 은행에 돈 맡기기가. 일부 고객들은 계좌를 해지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어요. 은행 임원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은행 경영에 큰 타격입니다. 회장님을 설득해야 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세영도 이 회의에 참석했어요. 세영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현실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날 저녁 도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실려갔어요. 과로와 정신적 충격이 겹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세영이 면회를 막았어요.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정수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앉았어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회장님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정수는 병원 밖으로 나와 한강 둔치를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의 아픔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의 번호였습니다. 정순 씨, 어디 계세요? 도연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눈물을 참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만나서 얘기해요. 정수는 망설였어요. 도연을 만나면 또다시 마음이 흔들릴 게 분명했거든요. 회장님, 저는 이제 포기하려고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회장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영 씨 말이 맞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정순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만나서 얘기해요. 안 돼요, 회장님. 이미 늦었어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한강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사표를 쓰기 시작했어요. 30년간 다닌 직장을 그만두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연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은행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정수는 청소 도구들을 정리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닦아온 바닥들, 정리해온 사무실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그때 은행의 50년 근속 경비원인 박노인이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박노인은 이 은행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른이었습니다. 정순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노인은 정순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순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이 오래전부터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 아세요? 정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 얘기입니다. 회장님 부인이 세상을 떠나신 그날 밤, 박노인은 그날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정순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그때부터 계속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건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박노인의 말에 정순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박노인은 정순을 조용한 휴게실로 데려가 의자에 앉혔어요. 정순의 마음은 박노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정순 씨,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겠어요.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2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회장님 부인이 돌아가신 날 밤이었어요. 그때 회장님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장례식 준비로 은행이 온통 난리였죠. 정수는 조용히 박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늦게 회장님이 혼자 은행에 나오셨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로비에서 홀로 바닥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회장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눈시울을 적시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회장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분은 이런 어려운 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참 대단한 분이야. 박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 이후로 회장님은 늘 당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정순 씨는 어떤 사연으로 저렇게 꿋꿋할까라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는 당신이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몰래 병원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그게 회장님이셨어요? 정수는 몇 년 전 익명의 후원자가 자신의 치료비를 지원해줬던 일을 떠올렸어요. 그때 누가 그런 도움을 줬는지 몰라서 고마움만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이 도연이었다니요. 네. 회장님은 당신이 알면 부담스러워할 거라며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박노인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작년 추석 때는 당신이 고향에 갈 수 없다고 하시니까 회장님이 직접 차편을 마련해 주셨어요. 당신은 회사 복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회장님의 배려였어요. 정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많은 도움들이 모두 도연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회장님은 당신을 존경하고 계셨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말이에요. 박노인의 말에 정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당신께 결혼을 제안하신 것도 갑작스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계신 존경과 사랑이었던 거죠.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박 경비원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만 진실을 몰랐을 뿐이죠. 박노인은 정순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정순 씨, 회장님은 당신 같은 분을 평생 기다려왔어요. 세월 속에서 자라온 존경과 사랑, 그게 바로 진짜 사랑 아닐까요? 정수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자신의 마음도 확실해졌어요. 도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었거든요. 평생 남의 발자국을 지우며 살아온 제가 누군가의 가슴에 그렇게 깊이 새겨져 있었다니. 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노인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곁에 서겠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정수는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사표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회장님을 지킬 거예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야죠. 회장님도 당신이 필요해요. 정수는 결심을 굳히고 도연을 찾아갔어요. 도연은 사무실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순의 목소리를 듣고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순의 눈빛이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순 씨, 어떻게 마음을 정하셨나요? 회장님, 박 경비원님께 모든 얘기를 들었어요.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일들이 밝혀진 것이었거든요. 그 모든 게 정말이었나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지켜봐 왔어요. 당신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고요. 정수는 도연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저도 이제 확신해요. 제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정순 씨, 저는 회장님을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세영 씨와 다른 사람들의 반대는 어떻게 하죠? 정순의 걱정에 도연이 답했어요.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누구도 우리 사랑을 방해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세영이 들어왔어요. 세영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포기 안 하셨어요? 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정수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세영 씨,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세영은 당황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회장님도 저를 사랑하세요.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정순의 변화된 모습에 도연은 든든함을 느꼈어요. 이제 정순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세영은 이런 정순의 모습에 놀랐어요. 그동안 보아온 소심한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가족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정순의 말에 세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정순의 당당한 모습에 당황했지만 곧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어요. 새로운 가족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유산 관련 법적 문서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저 여자와 결혼하시면
엄마가 남긴 모든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영은 서류를 책상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어요. 법적으로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것들까지 말이에요. 도연은 딸의 노골적인 재산 이야기에 실망했어요. 세영아, 너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엄마 유산을 갑자기 나타난 청소부한테 넘겨줄 수는 없어요. 그때 정순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영 씨,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전 회장님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바라고 회장님께 마음을 연 게 아니거든요. 세영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또 그런 소리예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재산 포기 각서를 쓰세요. 아버지와 결혼해도 재산 상속은 포기한다고요. 세영의 요구에 정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아요. 써드릴게요. 도연이 깜짝 놀라며 정순을 말렸어요. 정순 씨,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순은 이미 결심한 듯 세영을 바라봤어요. 세영 씨,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제가 재산 포기 각서를 쓰면 세영 씨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세영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정순의 제안이 예상 밖이었거든요. 가족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정순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전 평생 혼자 살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았고요.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하지만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가족이 되고 싶다는 게 무엇인지요. 세영은 정순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 흔들렸어요. 저는 회장님의 재산이 아니라 회장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영 씨도 제 가족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정수는 세영에게 다가가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세영 씨, 전 당신 엄마 자리를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세영 씨 엄마는 영원히 세영 씨 마음속에 계실 거고 저는 그걸 존중해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그냥 회장님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세영 씨가 허락해 주신다면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정순의 간절한 말에 세영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정순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도연이 일어나서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세영아, 정순 씨 말을 들어봐라. 도연은 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 어머니도 정순 씨 같은 여인을 원했을 거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아버지가 혼자 남겨지는 게 걱정된다고 좋은 분 만나서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 세영은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그런 마지막 말을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엄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너 어머니는 무엇보다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어. 도연은 딸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정순 씨는 너 어머니가 원하시던 바로 그런 분이야. 진실하고 따뜻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분 말이다. 세영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순이 세영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세영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전 정말로 회장님과 세영 씨를 사랑해요. 세영은 정순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죠? 네, 진심으로요. 그럼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 끝까지 곁에 있어 주실 거예요? 물론이에요. 제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요.
정순의 진심 어린 대답에 세영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동안 정순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세영의 질문에 정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영 씨야말로 회장님의 소중한 딸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세영 씨를 만나고 싶었는지 몰라요. 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와락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순도 세영을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요, 세영 씨.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도연은 이 광경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마침내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세영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사과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엄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세영아, 이제 알겠어요. 정순 씨가 아버지께 진심이라는 걸요. 세영은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순 씨,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순은 세영의 말에 감격해서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세영 씨, 정말 저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선택하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정순 씨의 진심을 믿어요. 드디어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도연은 두 여인을 끌어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고마워, 세영아. 그리고 정순 씨도 고마워요. 이제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들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 말이에요. 세 사람이 화해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도연과 정수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큰 예식장 대신 조용한 교회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정수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설렜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5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작은 교회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박노인을 비롯한 은행 동료들 몇 명, 그리고 세영이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지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모인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정순이 버질로드를 걸을 때 세영이 옆에서 부축해줬어요. 어머니, 긴장되세요? 조금. 아니, 많이 긴장돼요. 정순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영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보세요. 정순이 고개를 들어보니 도연이 제단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이정순 씨,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도연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해요.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정수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가 된 거예요. 결혼식이 끝난 후 도연은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놀라워했어요. 세영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웬 은퇴 말씀이세요? 도연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순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시골에서 조용히 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싶거든요. 정수는 도연의 뜻밖의 결정에 놀랐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이게 제가 진짜 원했던 삶이에요. 도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평생 바쁘게만 살았는데 이제는 정순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몇 주 후 도연과 정순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그곳에서 작은 서점을 차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평생 꿈꿔왔던 일이라고 했어요. 정순 씨가 주인장 부인이 되는 거예요. 도연은 서점 간판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도서관 부부의 책방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서점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책을 정리하며 도연과 함께 차를 마시는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순은 서점 안에서 도연과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연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야말로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분이에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세영이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세영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와 정순을 보러 왔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5살 된 손자가 뛰어와서 두 사람을 안았어요. 정순은 손자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신기하면서도 행복했어요. 우리 민준이 왔구나. 정순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도연은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세영이 정순에게 말했어요. 이제 세영은 정순을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세영 씨 덕분이에요. 세영 씨가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요.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순이 직접 만든 소박한 한식이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 밥 정말 맛있어요. 손자의 말에 정순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도연은 이런 정순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정순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찾아왔던 진정한 동반자였거든요. 밤이 되어 세영과 손자가 돌아간 후 도연과 정순은 서점 앞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아니 여보. 정순은 여전히 도연을 부르는 게 어색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시고. 도연은 정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소중한 걸 찾은 거죠. 진짜 소중한 거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행복이에요. 정수는 도연의 말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여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수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말하던 건 연민이었을까, 사랑이었을까?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늦게 피어난 사랑일지라도 그건 진짜였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나이도, 신분도,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정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서점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여보, 차 한잔 하실래요? 정순의 부름에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구독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답니다. 언제 찾아와도 그 사랑이 진심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